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신디사이저를 만들어 보는 것 중에 VCO, 볼티지 컨트롤드 오실레이터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볼티지 컨트롤드 오실레이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볼티지 컨트롤드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또 CV, 컨트롤 볼티지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알아야 하는데요. 아날로그 신디사이저, 그러니까 이제 미디라고 하는 신호가 나오기 전의 신디사이저는 전압, 볼티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제어 신호, 그러니까 소리를 제어하거나 뭐 음색을 제어하고 음량을 제어하고 음고를 제어하는데 제어 전압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볼티지, 그러니까 전압에 의해서 제어되는 오실레이터다라고 해서 볼티지 컨트롤드 오실레이터라고 하고요. 이 오실레이터에서는 주로 음고를 전압에 의해서 제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어하는 것을 컨트롤 볼티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실레이터는 진동 장치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주기적으로 진동을 함으로 해서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우리가 듣기 위해서는 그 진동 수가 1초에 20번에서 2만 번 정도 돼야 우리의 귀가 듣게 되겠죠. 주기적인 파형들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소투스, 스퀘어, 트라이앵글, 사인, 이렇게 4가지 정도의 파형들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 중에서 소투스, 스퀘어, 트라이앵글 요 3가지 파형들을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소투스는 우리 말로 하자면 톱니파이고요. 생김새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톱니 모양, 기준점이 이렇게 될 거고요. 그래서 톱니 모양을 갖춘 그 파형이다 라고 해서 톱니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의 파형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생긴, 얘를 뒤집으면 이제 이런 모양이 될 거고요. 그래서 얘는 소투스라고 하고 얘는 램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는 그냥 인버티드, 그러니까 반전된 톱니파라고 이 램프를 부르기도 하고요. 다음으로는 스퀘어 웨이브, 그래서 사각파가 있는데 사각파의 경우는 그냥 이렇게 네모나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각파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트라이앵글 웨이브는 삼각파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생긴 파형입니다. 사인 웨이브 같은 경우는 우리 중학교 때 아마 여러분의 머리를 많이 아프게 했던 웨이브일 텐데 이렇게 생긴 웨이브고요. 얘는 이제 그 나중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지만 배음이 자기 자신만 있는 웨이브, 그러니까 그래서 얘를 순수한 웨이브라고 해서 순수파, 정연파 뭐 이런 등등의 그 이름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중에서 톱니파, 사각파, 삼각파 요 3개의 웨이브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적인 파형을 만드는 회로적으로 만드는 방법들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뭐 대표적으로는 아마 여러분들이 뭐 아날로그 신디사이저, 뭐 DIY 신디사이저라고 하면은 N2555라고 하는 타이머 IC를 이용해서 사각파를 만드는 이런 그 자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회로를 이해하는 게 설명하기가 조금 좀 복잡한 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사각파로부터 여러 가지 웨이브들을 이제 변형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설명이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OPAmp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도 앞으로 계속 OPAmp를 사용을 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이 OPAmp를 가지고 주기적인 파형을 만드는 것은 또 생각보다 약간은 복잡한 테크닉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이 있구나. 그리고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우리가 OPAmp를 통해서 이것저것 만들어 보면서 이거 이용해서 오실레이터도 만들어 볼 수 있겠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면 한번 구현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오실레이터를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는 그 중에서 슈미트 트리거 인버터라고 하는 요 소자를 이용해서 오실레이터를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자, 이제 오실레이터를 만들기 위한 기초 지식들을 몇 가지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여러 가지 회로를 돌리기 위해서는 전원 공급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배터리를 아마 사용을 하게 될 거고요. 배터리에서는 딱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플러스에서 그라운드로 전류가 흐른다. 전자기학이나 전자공학에서는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흐른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근데 맞습니다. 그래서 전자를 보통 이렇게 표시하거든요. 그래서 전자가 흐르는 거는 이렇게 흐른다.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보통 이제 우리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는 것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류는 전자의 흐름과 반대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것으로 보통 전자공학 그리고 회로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훨씬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전류는 플러스에서 그라운드로 흐른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배터리 보면 이제 보통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고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플러스에서 이런 식으로 흐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아마 저는 마이너스라는 표현보다는 그라운드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쓸 텐데요. 접지, 기준점 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가 0이라고 하는 기준점이 되는 거고 0으로부터 시작해서 여기가 전압이 만약 1.5V 건전지다 그럼 1.5V만큼 전압이 높은 그래서 전위차 전기의 위치라고 하는 의미로 전위차라는 의미를 용어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단위로는 볼트를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에서 그라운드로 이렇게 흐른다 라고 하는 것 하나 정도를 지금은 기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